반갑습니다. 조봉환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동반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구마민주 항쟁의 주역이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시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마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경남대를 입학하면서 마산에서 직장을 잡고 여기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마산 시민입니다. 사실 저는 한 지인을 통해 이번 시민강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은 당시 겁도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런데 솔직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감히 구마민주항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제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게도 저는 88년도 경남대에 입학하였지만 경남대에 있는 11월 강장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구마민주항쟁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마민주항쟁은 1979년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마산과 부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민항쟁이었습니다. 사실 마산은 부산 구마민주항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출발이며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15 의거, 4.19 혁명, 구마민주항쟁, 육지민주항쟁,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산이 얼마나 의미 있는 도시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서 싸운 시민들의 영혼이 담긴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성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주제를 보시는 것처럼 도시에 구마를 그려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고요. 마산을 민주주의 정치로 성지로 어떻게 그려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로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프랑스 혁명의 파리, 미국 독립운동의 상징이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5군데의 어떤 도시가 있던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3군데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베를린입니다. 분단과 통일의 상징입니다.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보면 베를린 장벽은 분단의 상징이고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통일의 상징입니다. 현재 베를린 장벽은 역사적 기념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벽의 일부분은 보존되어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코 프라하입니다. 1989년 비폭력적인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벨벳 혁명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벳 혁명은 동유럽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그단스크입니다. 여러분 그단스크는 아시다시피 양철도로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단스크는 운동으로부터 연대하여 공산 정권을 몰아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럽 연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유와 노동에 대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산은 구마민주항쟁을 통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무한민족 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기밀위원회, 무한민족 항쟁기념재단, 무한민족 항쟁기념사업회, 동지회 등 여러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학술사료 사업이든 교육 사업이든 기념문화 사업이든 정신개선 사업 등이 있는 걸로 보아지고요. 그 결과 부산민족 항쟁은 국가기념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마산은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올해 준공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걸 찾아보고 알았지 그전에는 전혀 솔직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관계자들의 어떤 행사가 기념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저는 뉴스에서 본 어떤 부분들은 딱 이거였습니다. 기념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는 행안부 장관이 참가했다. 이런 소식만 들었지 마산에 살면서도 이런 어떤 기념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민족 항쟁은 반드시 기억이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 꼭 전달되어야 할 유산입니다. 민주성지 마산의 정신을 개성한 우리 지역의 자락인 무한민족 항쟁의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기억하고 그 이상과 순간 정신과 자부심을 다음 세대에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출발점이 우리 무한민족 항쟁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갖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이 민주주의 성지로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한민족 항쟁을 기억하고 다짐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한민족 항쟁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한민족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3.15 그와 같은 사건들과 함께 묶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민족 항쟁이 마산에서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고 세계인들이 이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인들이 이곳에 365일 24시간 전 세계와 연결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을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행사, 예를 들면 세계 민주주의 축제라든지 온라인 포럼 등 같은 큰 규모의 행사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키우고 다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와 국가에 맞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여러 언어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하신다면 무한민족 항쟁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저는 무한민족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며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스러운 역사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얘기이지만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